국민의힘이 마라톤 의원총회 끝에 새 비대위 구성을 위해 당원 당규를 개정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추석 전을 목표로 새 비대위 구성 절차에 착수할 계획인데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는 새 비대위 출범 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즉석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른 시일 내에 만남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영수회담보다는 여야 당대표 초청 형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외통위와 산자중기위는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행한 데 대해 WTO와 FTA 협정 위배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세제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마라톤 의총을 통해 새 비대위를 꾸리기 위한 첫 단추인 당원 당규 개정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서 법원이 당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작업에 나서는 건데요. 사퇴 요구가 일었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일단 당 사퇴를 수습한 후 거취를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당원 당규 개정 자체가 법원 판단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 혼란이 수습되기까지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당의 비상상황 요건을 명확히 하는 당원 당규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존 비대위 설치 근거로 당대표가 거리하거나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할 경우가 아닌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거리시로 구체성을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지금 이 경우는 당대표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와 당원 당규의 미비가 결합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원 당규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앞서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면서 당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는 선출직 5명 중 김용태 최고위원을 뺀 나머지 4명이 사퇴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사퇴 요구를 받아온 권성동 원내대표를 사실상 재신임하기로 하면서 현 사태를 수습한 후에 거취를 표명하겠다는 권 원내대표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원 당규 개정과 권 원내대표 거취 문제에 대해 의견을 모았지만 당내 혼란이 가라앉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장 당 혼란에 책임을 져야 하는 권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를 꾸리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사퇴 요구가 계속되고 있고 여기에 당원 당규 개정 자체도 꼼수라며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편법이고 탈법이고 꼼수고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빠른 시일 내에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를 개최해 당원 당규 개정안 문제를 매듭 짓고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다양한 반대 의견에다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결과까지 남아있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신임 대표 간 깜짝 전화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이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연결로 성사됐는데요. 여당인 국민의힘이 안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 간 회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축하단을 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정무수석의 연결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깜짝 전화통화가 약 3분 정도 이뤄졌는데 이 대표가 요청한 영수회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의 내용 사태가 해소되면 빠른 시일 내에 윤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들이 함께하는 형식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당에 내가 총재가 아니니까 영수라는 표현은 좀 안 맞다 그런 말씀을 쓰시고 대통령하고 당대표들 만남이라는 말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근데 당장 날짜는 안 정했고요. 방금 대통령님하고 대표님하고 전화를 하기는 했습니다. 전화를 하면서도 빠른 시간 내에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자.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또 구체적인 법안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민생 입법을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민생 법안을 서로 잘 만들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 대표의 요청에 윤 대통령이 화답한 겁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특정 진영, 특정인의 영광이 아닌 국민들의 더 나은 삶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서로 얘기 나누시면서 이 민생 입법과 관련해서는 협조를 서로 하자라는 말씀을 나누셨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의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12대가 마을 밖으로 밀려나 평산마을이 조용해졌다며 문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구역이 확대된 데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하루 세 끼를 의원들과 함께하며 식사 정치에 나섰습니다. 아침 식사는 당대표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한 의원들과 함께했고, 점심과 저녁은 당대표 선거에서 맞붙었던 강훈식, 박용진 의원과 각각 함께하며 이른바 통합을 위한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을 수습하고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사당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됩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한국산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우려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여야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외통위와 산자중기위가 각각 전체 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결의안은 미 인플레 감축법이 한국산 전기차의 수출에 저해된다며 인플레 감축법의 FTA 위반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협상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미국 현지에서 판매 중인 국내 전기차는 보조금 지원을 못 받게 된 데 따른 겁니다. 미 인플레 감축법은 북미에서 조립되지 않은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으로 여야는 이를 WTO 협정과 한미 FTA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명백히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차별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산 수입 전기차에 취득세 감면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불경정하다 할 것입니다. 여야는 또 한 목소리로 그동안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하며 적극적인 대응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질 때까지 그동안 뭐를 한 겁니까? 의회의 이런 움직임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까? 미국 의회 움직임을? 사전에 접촉해가지고 좀 그 디펜스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현대자동차의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미 인플레 감축법 적용 유예를 미국 측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미 미국 측에 2025년까지 잠정 유예 조치를 제안한 상태라고 설명하고 시행령 등 여러 과정에서 한국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경로와 수준에서 미국과 계속 접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행령이나 여러 과정에서 우리들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회는 두 상임위안을 병합해 9월 1일 본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국회는 상임위별로 지난해 결산 심사를 이어갔는데요. 복지위에서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보유한 바이오 제약 주식과 관련해 이해충돌 문제가 쟁점이 됐고, 운영위에서는 대통령 취임식 명단 파기 논란과 전 현직 대통령 부인의 의상 액세서리 비용에 대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태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백경란 질병청장이 보유한 바이오 제약 관련 주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질병청과 코로나19 백신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는 기업의 주식을 특정한 건데 과거 백 청장의 백신 관련 국가자문위원회 활동과 무관치 않다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 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전문가로서 전문가 윤리에 비추어 정당한 행위라고 보십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백 청장이 보유한 주식 가운데 원숭이 두창 진단키트 개발업체의 주식도 있다며 거듭 문제 제기를 이어갔습니다. 백 청장은 주식 취득과 관련해 송구하다면서
정보를 활용해 투자를 하고자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관련 주식을 처분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제가 어떤 주식을 매입한 시점이나 구매 액수를 고려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 소지에 관련해서는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복지위에선 최근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모녀 사건처럼 더 이상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결산심사에선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참석자 명단 파기 논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앞서 행안부는 참석자 명단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가 일부는 국가기록관으로 이관을 추진 중이라고 답해 거짓 해명 논란에 빠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은 공문으로 참석을 요청한 과정에서 이메일로 회신한 경우 개인정보 문제로 소각한 것이라며 거짓 해명에 선을 그었습니다. 공문으로 요청한 부분은 당연히 공문으로 남아 있고요. 이메일로 답변을 주신 참석자들 몇만 명에 대해서는 그 참석자들의 개인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소각한 걸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현직 대통령 부인을 향한 공방도 펼쳐졌습니다. 민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나토 정상회의 순방 때 착용했던 귀금속이 재산신고 내역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 등에 대한 비용 추계 자료를 대통령실에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 측은 김건희 여사의 해당 장신구 가운데 2점은 순방 당시 지인에서 빌렸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금액이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 전용기 의원 측은 지인에게 빌렸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은 더욱 문제가 있다며 무상인지 계약서는 있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가 첫 전체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정성호 위원장은 사개특위가 여야 동수로 구성돼 합의점을 도출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야 대립을 접어두고 국민 민생을 우선적으로 토론한다면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특위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법무부가 시행령을 통한 수사권 확대를 예고하면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이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의견이 모두 반영되는 방향으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많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공정과 상식적 거래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회 민생특위 위원장을 맡은 유성걸 의원도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통 분담을 하고 상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확정한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경제 재정 불안 예산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경험과 내년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긴축 재정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경기 회복세 발목을 잡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제 여건이 나쁜 상황에서 긴축 재정은 재정 악순환을 초래한다며 당장은 건전 재정이 돼도 중장기적으론 재정 불안을 초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 출범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수습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당원당규 개정을 위한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새 비대위 전환을 위한 당원당규 이 개정안 마련을 위한 건데요. 국민의힘이 이 당원당규 개정에 나선 건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이 이 비상 상황을 인정하지 않아서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 당원 당규의 비상 상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당원 당규 개정에 나선 겁니다. 당원 96조 1항을 보면 비대위 전환 여건이 나옵니다. 당 대표가 거리하거나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등 당의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이 규정을 최고위원 기능 상실을 선출직 5명 중 4명이 사퇴하는 경우로 개정하는 건데요. 오늘 이 총에서 이 개정안이 추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 기존에는 이제 당대표 권리 혹은 최고위원 기능 상실 2가지였는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된다는 거죠. 추가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최고위원의 기능 상실 부분을 네.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는 걸로 구체화시킨 겁니다. 최고위원 기능 상실 요건을 선출직 5명 중 4명이 사퇴하는 걸로. 네, 맞습니다. 네. 당원 개정을 위해서는 서병수 전국위 의장의 의지가 이제 필요한데 서 의장이 현재 그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이제 거부를 한다면 네. 부의장이 하면 된다. 대신해서 진행을 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당원 당규를 좀 보면요. 해석이 좀 분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당원을 개정하려면 이제 상임 전국위를 소집해야 하고요. 비대위원장을 선출을 위해서는 전국위를 소집해야 하는데 당원 당규를 보면 이 전국위는 의장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대표가 소집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건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전국위 소집은 일단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원 당규를 개정을 해야 되니까 이 상임 전국위 소집 요건을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최고위원회 의결 또는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또 긴급 현안이 발생했다고 의장이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병수 의장이 거절을 하면 상임 전국위는 열리지 못한다는 게 이제 서 의장의 주장인데 네. 그런데 이제 규정에 의장이 거리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또 직무를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권 원내대표는 의장이 아닌 부의장이 하면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고요. 서 의장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의원총회 이후에 그 브리핑을 보면 네. 제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되면 전국위 의장은 해야 된다, 소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전에 의총이 열렸고 지금 현재 또 선수별 또 뭐 그 총회가 열리고 있는 그런 아주 그 긴박한 상황인데 지난 비대위로 이제 전환할 때도 처음에 서병수 의장이 처음엔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하다가 그다음에 입장을 선회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권 원내대표가 당 상황이 비상 상황이라는 그 의총의 총의를 모아서 서 의장을 설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서 의장이 그 비대위원장 선출까지 다 협조를 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는 이런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서 의장은 이제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의장이 안 된다. 이제 그 소집을 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서 의장이 이제 끝까지 거부를 하게 되면 당내의 갈등은 이제 아마 더 많이 이제 증폭이 되고 혼란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네. 서병수 의장이 이제 5선 국회의원입니다. 중진 의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어떤 이제 정치력을 동원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이런 그 제안도 했거든요. 네. 권 원내대표가 일단 사퇴를 해라. 그리고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가 돼서 다시 최고위로 돌아가서 당을 수습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오늘 의총에서 나온 내용은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최고위가 해산이 됐기 때문에 다시 최고위는 돌아갈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원 전원을 상대로 직무정지 추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인데 만약에 법원이 또다시 이제 가처분 이걸 이제 인용을 하게 된다면 국민의힘 지도부 공백 상태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비대위원 가처분 신청도 인용될 가능성은 조금 있어 보입니다.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는 건데요. 이준석 대표 측은 이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설치한 네. 이 비대위 자체가 이제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또 받아들여지면 된다면 비대위는 네. 이제 해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최고위원은 당연직인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그리고 김용태 최고위원은 사퇴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3명이 남게 되는데 국민의힘 또 당원을 살펴보다 보면 19조를 보면요. 최고위원 거리 시에 상임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고 거리가 됐기 때문에 최고위원회를 선임하게 되면 네. 그게 또 다시 최고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런 순리대로 가지 않겠느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너무나 복잡하네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순리인가요?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인데 일단은 아직 그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또 한 번 또 판결을 지켜봐야 되는데 이 부분도 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당내 갈등 상황으로 논의를 좀 바꿔볼게요. 중심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사퇴 요구가 이제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버티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오늘도 이제 이 사퇴의 목소리가 이제 계속해서 나왔네요. 조경태 의원,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병수 의원, 또 특히 이제 안철수 중진 의원들의 그런 목소리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의원도 이제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목소리에 힘을 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현 지도부 권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 사태를 누가 수습하느냐. 사태를 먼저 수습이 먼저다. 그리고 나서 내가 곁이 표명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일단은 사퇴는 이제 일축해진 모습이고 네.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사태를 수습한 이후에 아마 입장 표명을 하는 것으로 또 거취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자 존중해주자 이런 입장들이 받아들여졌다고 이제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네. 일단 권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가 출범하면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또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는데 여러 정황상 새 비대위 출범이 우선이고 그 이후에 뭐 이런 발언들을 했다는 것을 보면 사실상 그 이후에는 사퇴 의사를 밝힌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을 좀 해볼 수 있고요. 권 원내대표가 이제 친윤 어떻게 보면 윤핵관의 핵심 맏형인 것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고 또 권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당내 지형도에서 이제 변화가 크게 있을 부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또 이 부분들을 보려면 좀 과거를 좀 되짚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이후에 직무대행 체제가 됐고 그런데 여기서 대통령과의 문자 논란이 커지면서 이른바 신윤핵관 비대위 체제를 주장해온 최고위원들의 사퇴 여기에 연판장이 돌고 비대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비대위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가 이제 발생한 게 이번 사태에 어떻게 보면 정리한 한 부분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책임은 피할 수 없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윤핵관들도 이 책임은 피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고 그렇게 되면 이 강경파들의 이선 후퇴까지 이어지지 않겠느냐. 일단은 사퇴 수습이 먼저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8월 30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표결과 박수입니다. 국민의힘이 추석 전까지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기로 했지만 시작부터 순탄치가 않습니다. 특히 당 중진을 중심으로 새 비대위 구성과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 요구 등을 의결한 지난 주말의 의총 결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 등 현 지도부 사퇴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오선의 조경태 의원은 오늘 당원 당규를 손질하는 것이 한 개인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라면 과연 민주정당이라고 부를 수 있겠냐라고 직격을 했고요. 4선의 윤상현 의원은 의총 결정이 정치를 죽이고 민주주의를 죽이고 당을 죽이고 대통령을 죽였다는 표현까지 했죠. 이에 비대위 측에선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촉구권은 찬반 의견이 팽팽해서 표결을 통해서 결정했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총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 징계를 강하게 청구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의 추가 징계를 논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었고요. 표결까지 했었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던 의원분들이 86명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절반 이상이 그렇게 중간 단계를 택하자라고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결의문에 발표한 것처럼 촉구라고 나왔죠. 이준석 전 대표를 추가 징계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강경파와 온건파가 팽팽하게 맞붙었다는 지난 27일 의총. 결국 추가 징계 청구와 촉구 불가 세 가지 안을 놓고 표결에 붙인 결과 과반수가 절충 아닌 추가 징계 촉구를 택했다는 것이 비대위 측의 설명입니다. 징계 여부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엇갈렸지만 최소한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데 상당수 의원이 공감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의총 결의 사항 중에서 이 전 대표 징계 촉구를 제외한 다른 안건에 대해선 표결이 아닌 박수로 의결하는 방식을 택해서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오늘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건 내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우리 그 결의안에 나왔잖아요. 새로운 비대위로 간다, 뭐 징계한다, 뭐 이런 것들. 이준석 대표 징계권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손을 들어서 의사 표현을 했어요. 약간 과반 조금 넘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비대위를 존속시키고 새로운 비대위까지 존속시킨다, 뭐 이런 내용에서는 표결도 안 했기 때문에 박수로 이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절차적 하자가 분명히 있죠. 백가쟁명식 논란과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 의총을 열고 새 비대위 출범의 근거 마련을 위한 당원 개정안을 추인하고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추인 과정은 표결인지 박수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당의 중지를 모은 만큼 앞으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꼬리털 뽑기식 인사교체입니다. 요즘 국민의힘만큼이나 어수선하고 뒤숭숭한 곳 바로 대통령실인데요. 최근 내부 조직에 대한 고강도 감찰에 이어서 칼바람까지 불고 있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실이 가장 유능한 집단이 돼야 한다면서 대통령실 내부의 인적 개편 움직임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늘 그런 국가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 그리고 업무 역량 이런 것들이 늘 최고도로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진 직후 어제 정무수석실에 산하비서관 3명 중 2명이 이례적으로 동시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형식은 잦은 사퇴였지만 여당과 대통령실을 잇는 가교 역할이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른 사실상 경질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여당 내홍에 대한 정무적 책임을 물은 거라면서 해석을 뒷받침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개편은 현재 진행형이고 수석급을 포함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대통령실 내 인적 개편 대상자들 10여 명, 주로 외부 인사들을 접촉해야 하는 정무와 홍보, 시민사회 수석실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인 민주당은 오늘 대통령실의 인사 개편을 꼬리털 뽑기에 비유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꼬리 자르기도 아니고 꼬리털 뽑기식 인사 교체로는 잘못된 국정 난명상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이 가장 유능한 집단이 돼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무색하게 그동안의 인사 대참사에 대한 직접 책임이 있는 검찰 출신 육상시에 대한 문책이나 경질은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최근 대통령실의 감찰과 인적 쇄신을 이들 검찰 출신 참모들이 주도한다는데 적반하장이 따로 없는 셈입니다. 그동안의 인사 참사에 직접 책임이 있는 육상시에 대해선 문책이나 경질이 없다. 여기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언급한 육상시는요.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진 검찰 출신의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과 강희구 부속실장 등 6명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개편 대상자들이 대부분 비검찰 출신들이고 육상실을 비롯한 검찰 출신의 참모들은 개편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게 박 원내대표의 지적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대통령실 쇄신 대상자들이 쇄신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인사라인 개편에 대해선 가능성이 낮다고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제대로 일하는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고강도 인적 개편에 착수한 대통령실. 꼬리 자르기도 아닌 꼬리털 뽑기라는 야당의 비판 속에 과연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이 대혼란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전과 오후 내내 긴 시간 동안 의총을 진행을 했고 여기서 비대위 전환 관련 당원 개정안을 추인했는데요.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김재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금요일 법원의 가처분 결론이 나온 이후에 국민의힘이 주말 긴급 의총을 열고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새 비대위를 꾸리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이후 당 중진들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오늘 결국 의총에서 새 비대위 구성을 위한
당원 당규 개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당 안팎에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배경 어디에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사실 우리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다소 좀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준석 전 대표를 다시는 당 대표로 복귀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답으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이 국회 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제도 변화들을 꾀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모습들이 계속 연출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법원의 판시 내용은 명확합니다. 비대위 자체가 부적법하고 그 비대위라고 하는 것이 그 연출된 비상 상황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점에서 이번 비대위는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법원의 명확한 판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를 절대로 복귀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답을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사실 법원의 판단을 상당 부분 우회하는 법리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계속 의총의 결과들이 이끌어내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되는 보수정당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께 못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을 맡은 그 서병수 의원이 지난 주말 의총 이후에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전국위 소집 요구에 대해서 응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건데 서 의장이 오늘 의총 결과를 받아들이고 전국위를 소집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서병수 의장이 안 한다고 전국위를 열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태라 그러면 아마 안 여실 거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대위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부적법한데 그 부적법한 일을 위해서 전국위를 연다는 것은 사실은 서병수 의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일이고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아까 전에 한 3-4시간 전에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로 나가게 되면 전국위를 열 의사가 있다라는 언론 보도를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사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되어 있지만 원내대표가 된다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를 대신해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리적으로는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약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로 당선이 되고 그것을 토대로 저는 전국위를 연다 그러면 결국에는 법원의 판결 내용을 또다시 우회하는 결과라고 똑같이 연출되기 때문에 그건 역시도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 거취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쟁점인데요. 오늘 의총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던 선수습 후 거취 표명 입장을 존중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온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권 원내대표 거취 문제를 바라보는 당내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하고요. 또 권 원내대표가 거취에 대해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의총에서 그런 결론을 냈다 그러면 정말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냈을 거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당장 원내대표를 선거를 하는 것도 마땅치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선출된 원내대표가 이 위기 상황을 다시 한번 수습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녹록치가 않은 일인 것은 제가 충분히 납득이 되는 일입니다만은 사실 이 비상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권성동 원내대표고 그렇다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사건을 유발하고 본인 스스로가 이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원내대표직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정치적으로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대안이 마땅치 않다라는 변명들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만 먹으면 원내대표 선거 금방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선출됐던 때를 생각하면 이른바 콘클라베라고 부르는 그 교황 선출 방식으로 하루 만에 원내대표를 선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의총에서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럴 때야말로 의총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원내대표를 빠르게 추대하자, 빠르게 만들자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총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를 유지하는 걸로 결론을 내린 것 같지만은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현재 자맹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당의 의총 결과에 대해서 추가적인 대응이나 입장을 내놓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준석 대표는 법적으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에 덧붙여서 여론전도
계속 가세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고 나서 그 가처분 신청의 인용 결과를 사실상 뒤집는 의총 결과들을 냈고 비대위를 또 다른 비대위를 추진하고자 하는 당원당규 개정 움직임을 이미 국민의힘에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그에 대해서 추가적인 가처분을 하겠다라고 시사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든지 간에 이준석 대표는 거기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에 덧붙여서 당연히 강한 여론전, 강한 비판들을 쏟아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김재섭 위원장님 오늘 전화 연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 이어서 이번엔 민주당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재명 지도부가 공식 임기를 시작했는데요. 여대 야소 상황에다가 여당의 내용이 격화되는 와중에 야당 새 지도부가 출범을 하면서 향후 여야 관계와 새 지도부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승현 전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을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당대회가 이제 끝나고 이재명 대표가 어제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박성준 대변인 인선을 이제 발표했는데요. 대변인단 구성은 아직 구성의 시간이 좀 걸리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사무총장부터 인선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책위원회 의장, 전략기획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뭐 수석 대변인, 부대변인 이렇게 대변인단 구성하기 때문에 예전에도 보면 한 2주에서 3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정부 여당을 향해서는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반면에 최고위원들은 김건희 특검부터 한동훈, 이상민 탄핵 카드까지 꺼내면서 여당 공세에 집중을 했는데요. 역할 분담을 한 걸까요? 이렇게 이제 새롭게 출발한 민주당 지도부의 방향과 대여 기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언론에서 뭐 역할 분담이라고 분석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일단 당대표가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그동안 기초단체장부터 광역단체장 역임하면서 가장 주력했던 게 민생이고 그 성과가 현재 민주당의 대선 후보이자 당대표까지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가장 중요시하는 민생, 이것이 가장 민주당의 가장 큰 기조가 될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최고위원들은 각자 이제 자기 관심사라든지 주력할 어젠다라든지 직무 방향에 대해서 첫 일성을 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최고위원들은 또 야당으로서 정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 표명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요. 민주당 새 지도부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운동권식 화전 양면 전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해석을 해보면 민주당이 새 정부를 흔들고 이재명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 관련해서 수사 물타기를 위해서 특검을 꺼내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민주당 입장 어떻습니까? 일단요. 학생운동에서 화전 양면 전술은 없습니다. 그냥 오직 투쟁이지. 그 화전 양면 전술은 이제 공산당들이 잘 쓰는 건데 이 행간을 권성동 원내대표 행간을 보면은 민주당을 공산당에 갖다 붙인 색깔론이라 생각이 되고요.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지금의 대혼란, 혼돈의 상황이 됐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의 구태 정치가 제일 큰 원인이라고 보는 게 보편적인 생각 아닙니까? 이거 구태 정치 색깔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정부를 흔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정부를 흔드는 게 아니라 야당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공정을 내세우면서 집권한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도 면죄부 주고 주가 조작 의혹도 봐주기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야당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물타기란 용어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죠. 물타기란 용어는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의 수십억 주가 조작 사건 의혹을 뭉개기 위해서 덕파 사건 7만 8천 원 사건을 갖다 붙임 이런 게 물타기지 7만 8천 원 사건을 갖다가 덮기 위해서 수십억 주가 조작 사건을 갖다 퉁치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타기라는 용어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정당하게 해야 할 비판과 견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최근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의혹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약 10개월에 걸친 수사 결과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는 이 의원의 주장을 사실과 다르게 본 겁니다. 이에 대한 민주당 입장과 대응 들어볼까요? 네, 그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이제 국감에서 국토부가 요청하면서 이것을 응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 협박했다 이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으로 수사를 하고 송치하는 건 전례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예컨대 이제 국토부에서 요청을 있었는데 없었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공문을 보냈는데 어떤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그걸 못 받았다는데 이렇게 진위를 명백하게 밝힐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허위 사실을 문제 삼는 거거든요. 이거는 진위를 밝힐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국토부가 응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 이거는 주관적으로 협박을 했다고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이런 용어 사용 문제 가지고 허위 사실 유포하는 건 전례도 없고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게 법률상 의미의 협박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생명, 신체 이렇게 자유, 명예 같은 게 위해를 준다고 이렇게 해서 공포심을 주는 이게 이제 법률적 의미의 협박인데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야 너 가만 안 둬? 이런 것도 협박이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용어로 사용하고 그만큼 추상적인 단어인데 이런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부분 가지고 기소를 하다면은 이거 아마 사법부에서 다 깨질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송치하든지 말든지 별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될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승현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현재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강원과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다가 내일 아침 서쪽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해 오후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기온이 더 높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